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강한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도 네. 유동성 장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동일하시나요? 예, 뭐 절대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좀 용감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정말 쉬운 장이고 좀 신중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곤란해하실 수도 있는 이게 왜 이럴까? 네. 예, 그 실무를 접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뭐 통계를 많이 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뭐 경제 관련된 곳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마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밸류에이션하고 좀 그럼요. 따로 노니까.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라고 아마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그런 분들, 신중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아마 놓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근데 좀 용감하신 분들은 그래 일단 지르고 보자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게 모두 유동성 장세 때문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요거 증권사에서 나온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잉여 유동성 밸류, 그 유동성과 밸류에 관한 것인데 잉여 유동성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실물 경기로 가지 못하고 남아도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떠돌아다니는 돈. 그러니까 잉여 돈이죠. 그 돈이 좀 이렇게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돈들이 뭐 주식이든 뭐 자산시장, 금, 부동산 등등으로 뭐 다 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밸류도 끌어올리는 미 증시도 끌어올리고 우리 증시도 끌어올리는 이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들불 장세다. 이 장이 끝나기 위해서는 다 타버리든지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미쳐서 다 올라가 버리든지 더 이상 오를 종목이 없다. 이 정도까지 다 타버리든지 그게 아니면 누군가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멈춰줄 만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연준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이곳에서 과열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런 유동성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유동성만으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또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야, 이거 돈빨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게 죽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좀 뒤를 받쳐줄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실적이 올라와야 되고 실적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더 탄탄한 거예요. 유동성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제조업 지수를 보더라도 뭐 51.1 요 수치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러니까 대형 그 기업들, 국영 기업들의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 거, PMI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52.8이라는 것은 차이시는 좀 작은 기업들,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경기에 좀 민감한 쪽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지금 모두 50을 다 넘어섰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대반등을 하는데 V자로 반등하고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요 50이 기준, 요 라인 50이 기준인데 50 이상이면 경기가 그다음에 확장 국면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50 아래면은 수축 국면이다. 안 좋게 네.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모두 51, 52로 다 중국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분명히 이런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미국도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롱텀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보시죠. 지금 현재 구간 여기입니다. 폭락했다가 급락했다가 ISM 제조업 지수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 지수 급등 나오는 위치가 지금 한 54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보시면은 이 정도 위치까지 여기입니다. 요 선까지 밑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항상 더 올라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 달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 달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 좀 더 수치가 좋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에 대해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약간 낙관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은 이런 낙관론에다가 유동성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 있는 곳에 유동성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이 모멘텀 있는 종목에 들어가면서 강하게 튀어올라오는 어떤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아마 이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고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아마 시장이 한 연말 정도 지금 9월 중순에 그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정상적으로는 해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이지만은 뭐 단계별로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좀 더 연기가 되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큰 위기라 보면은 결국 한 11월 정도 왜냐하면 11월 그때 미국 대선이 있고 세금 관련해서 아마 매물이 많을 건데 12월에 보통 나오는데 아마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한 11월 정도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11월 정도가 접어들면은 조금 시장이 뭔가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수익을 언제까지 내야 되냐 하면 10월까지 우리 열심히 수익 내야 돼요. 지금 열심히 수익 내기 위해서 달려야 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번 그 7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시장을 약간 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우리가 외국인이 뭘 많이 매수했고 개인이 뭘 많이 매수했는데 누가 잘했나를 한번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네. 도움이 되죠. 좀 변했나요? 예,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입니다.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뭘 많이 샀나를 찾아보니까 삼성전자부터 해서 LG전자, 그다음에 포스코, LG화학 등등에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놓고 보면 가장 많이 산 게 역시 삼성전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8.5%를 샀거든요. 8.5%가 아니라 2조 이상을 샀어요. 2조 이상을 강하게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등등등등해서 SK까지 매수를 했는데 여기 이게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률이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상승률입니다. 예, 아, 수익률이 아니고 네. 사서 외국인들이 뭐 23%를 먹었다, 11%를 먹었다 이게 아니고 주가가 한 달 동안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7월 한 달 동안. 그렇죠. 네. 지금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먹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수익률은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8.5% 올랐고 LG전자 23, 포스코 11%, LG화학 31% 등등등해서 또 뭐 CJ제일정도 27%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러네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30%, SK 딱 한 종목 마이너스 21%. 요건 네. 그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요걸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은 이거 한 달 동안 성공한 투자를 했구나. 외국인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응집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이제 7월 한 달간 7월부터 지금까지 개인들은 궁금하네요. 뭘 많이 샀을까? 네.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걸 개인들은 잘 팔았습니다. 맞아요. 먹고 판 거예요. 네. 뭐 문제 없고 대신에 가장 많이 산 것은 한 달 동안 SK 하이닉스 많이 눌려 있는 종목이 가드라는 생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헬스케어,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 한국전력 등등등해서 S51까지 쫙 있습니다. 좀 고르게 샀다는 느낌이 들고 외국인은 다른 종목도 뭐 수천억 사게 됐지만은 삼성전자에 뭐 조단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좀 고르게 샀는데 성적을 좀 놓고 보면 상승률을 놓고 보면 SK 바이오팜이 38%, 카카오, 네이버 좋고요. 네. 요거 세 개를 빼곤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네요. 저평가된 종목들을 샀나요? 그렇죠. 고점에서 이게- 조정받은 종목들을 좀 샀네요. 이게 그 나쁘게 보면 네. 이 개인 투자자 한 종목이 성적이 안 좋구나.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뒤집어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달간 빠지는 종목을 지금 저점에 사고 있구나. 네. 이래 버리면 또 할 말 없거든요.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개인들 투자를 잘못했구나가 될지 아니면 저점 매수 기가 막히게 들어갔구나라고 될지는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국 한 달 정도 지나 보면 알죠. 네. 그때 이 종목들 주가가 올랐으면 역시 개인 투자자 잘한다. 요즘 스마트머니. 그렇죠. 아니고 이 종목들이 한 달 내내 빌빌빌 똑같이 헤매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외국인과 지금의 개인 투자자의 어떤 매매를 매수한 걸 보면서 그건 있습니다. 약간 개인 투자자의 응집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 처음에 초심이 약간 흐려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요걸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거래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요즘 거래대금이 어디서 빵빵 터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거래대금이 당연히 커야 돼요.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당연히 삼성전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1등에 있어요. 여기 1조인가요? 많이 터지고 있고 CJN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CJN이 빵빵 터지고 있고 2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닥과
거래소 모두 포함인데 근데 재밌는 게 7위, 8위, 9위를 보시면은 뭐 시노팩스, 휴마시스, 제일약품 등등이 있는데 얘들이 지금 5천억씩 터지고 있어요. 5천억.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한 절반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데 네. 얘들 시가총액이 3천억, 뭐 5천억, 8천억, 1조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300조 넘어가잖아요. 300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한 600분의 1이 되는데 거래 대금은 삼성전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네, 확 몰렸네요, 유동성이. 네, 거의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멘텀 있는 곳에 유동성이 몰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좀 그 약간 어떤 과열 징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너무 많은 거래량이 이쪽에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약간 좀 심하게 쓰는 경우는 우리가 동학개미 그랬는데 다시 뭐 투기 개미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모멘텀 있는 곳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부 종목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과열의 기미가 보이더라는 것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뭐 뒤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밸류를 안 보니까 그냥 모멘텀 있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가 거의 계산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향후에는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은 나중에 한번 물리면은 또 굉장히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경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도 증시에는 또 의외로 악재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개별 기업들의 이슈 정도로만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것이 틱톡의 미국 기업의 인수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거래일 전에는 지금 급등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5% 급등을 했는데 간밤에는 또 뭐 애플도 관심 있다, 다른 기업도 관심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정부에서 이거 거래되면 뭐 좀 내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그러니까요. 하락했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네. 시사점을 좀 얻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야, 그 틱톡 거래 네. 되는 걸 가지고 또 트럼프는 그걸 또 떼먹으려고 합니다. 그거 우리 때문 아니냐. 사실 그 틱톡이 중국 기업인데 글로벌 전체에서 뭐 굉장히 좋은 굉장히 호황세를 보이고 지금 매출액도 늘어나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안보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서비스를 못하게 하고 네. 못하게 하니까 매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 뒤집어 보면 똑같은 논리로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 미국 기업들 다 중국 시장에서 배척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것만큼 그대로 지금 되돌려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래등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 현재의 싸움을 제가 주변국 갈등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간단히 좀 그려왔습니다. 우리 한국과 그다음에 한국, 중국, 그다음에 또 미국, 일본 이렇게 4개 국가가 지금 어떤 관계냐면 한국과 일본은 지금 대척 관계입니다. 상당히 좀 긴장 강도가 네. 높죠. 강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자산 매각을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입을 했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뭐 당장 보복 조치는 일본이 취하지 않고 뭐 항고를 하겠다 해서 조금 시간은 벌었습니다만은 굉장한 갈등 관계가 한국과 일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은 뭐 거의 갈 때까지 가보자입니다. 뭐 영사관 폐쇄에다가 지금 기자도 쫓아내니 많이 그러고 있어요. 또 뭐 기업들 다 쫓아내고 있고 굉장한 갈등 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 관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좀 관계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외무장관 쪽인가요? 한 5일 전인가 그때 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만나고 있는 모습도 나오는데 아직은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지금 긴밀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일본이 관계 개선을 강하게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 일본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연말까지 힘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이런 관계 때문에 예, 미국과 일본의 관계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우리 한국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죠. 그럼요. 우리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가장 우리가 밀접도가 높습니다. 네. 북한이란 이슈, 한한령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도하고도 갈등, 뭐 대만은 당연하고 홍콩 문제 때문에 유럽과도 갈등 관계, 미국과는 완전 대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우리 한국 쪽과 붙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곤란한 지경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의 관계는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당장 지금 5일부터인가요? 지금 보니까 8월 5일부터 오늘입니까? 예, 오늘이 5일이죠. 예, 그렇죠. 중국 방문을 지금 완화해 줄 예정이고 비자도 지금 발급을 해줄 건데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풀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중국에서. 상황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모두 글로벌 전체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런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또 중국이 지금 고립돼 간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 큰 나라가 고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이라도 옆에 붙여놔야 나중에 말빨이 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경제적인 어떤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지 않을까. 특히 지난 8월 1일에도 경제적인 어떤 논의가 좀 있었어요. 거기서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관련 얘기도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한령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한한령은 점점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과연 어떤 종목의 모멘텀이 하반기에 있을 것인가? 많은 모멘텀이 있겠죠. 그중에서 저는 메인은 저는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쪽, 그러니까 네. 중국 관련주 모멘텀이 하반기 아마 가장 세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엔터주들, 게임주들, 콘텐츠 그리고 일본과의 이런 대척점, 이런 갈등 관계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소부장 관련 실적 나오는 소부장 관련주, 예, 그런 쪽도 계속 글로벌 전체의 어떤 이런 갈등 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쪽은 하반기에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관련해서 종목명도 몇 개 주시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마무리할까요? 예, 뭐 엔터주 그러면 제가 이미 뭐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40, 50% 오른 자리에서 제가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SM이라든지 JYP, SM과 JYP가 또 협력 관계를 맺었거든요. 네. 이 비대면 관련 공유를 위해서 또 네이버도 SM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엔터주들 일본 때문에 좀 걱정 혹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올해는 콘서트 못 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엔터주 3사는 모두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게 좋고 네. 아마 하반기에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되면은 판호가 열리는 게임주라든지 콘텐츠 관련주들 아직도 비등비등 뭐 많이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헤매고 있는데 하반기 롱텀하게 봤을 때는 콘텐츠 중국 쪽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콘텐츠주들은 분명히 빛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동진세미캠 같은 그런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은 하반기 내내 아마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전체적인 전략은 제가 이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위쪽에 보시면 ADR 지표가 지금 100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가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응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순환매가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우리 그 두더지 잡는 거 망치 두드리는 거 해보셨죠? 네. 그게 순환매가 빨라지면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절반을 포기하는 겁니다. 난 여기만 때릴 거야. 딱 집중해서 때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 뭐 한 일주일이나 한 3일, 2, 3일 만에 종목들이 왔다 갔다 순환하게 빠르게 도는데 이걸 다 쫓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신 있는 쪽, 그런 쪽에 집중해서 놓고 보면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나도 충분히 시장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 그러니까 뭐 집토끼, 산토끼, 들토끼 막 쫓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자신 있는 영역, 섹터, 실적이 잘 나는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